네, 강프로입니다. HLB 봅니다. HLB 오늘 장중에 약간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5% 정도. HLB에서 5%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죠. 5% 정도 상승했다가 저가 5%, 종가 보합권에서 끝났으니까 장중 변동폭이 10%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한 10% 정도의 등락을 보이니까 HLB는 지금 변동성 구간에 있다. 변동성에 잘못하면 아무리 내가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쌍바닥, 다중바닥 구간을 기다리자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여기서 FDA 관련된 승인 관련된 내용,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22평에 대한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고 역배열 구간으로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 구간에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왜 이 구간에서 멈췄을까? 그리고 이 구간이 무슨 가격일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12월 달에 처음으로 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달부터 큰 시세를 만들어냈죠. 저가부터 따지자면 3만 원대부터 13만 원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4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나왔죠. 한 달 동안 거의, 그러니까 월평균입니다. 월평균 한 120%? 그 정도의 상승이 나온 거예요. 월복리 100%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다들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그리고 고가 돌파를 했는가입니다.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위험을 줄이자. 이게 약간 좀 상반돼 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보세요. 내가 여기가 저가라고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가 저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샀다가 주가 밀려버리면요. 62평에 붙었다고 여기서 샀다가 주가 밀려버리면요. 그러면 대안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볼게요. 22평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면요. 22평을 이탈하면 손절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있다는 거죠. 매집하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을 매집하는 구간,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고가 돌파 구간이다. 그리고 나서 시세가 꾸준하게 나오기는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탈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다들 FDA 관련된 내용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FDA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HLB에서 어려운 구간을 내가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FDA에서 어떻게 하고 항서제약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고 진양고 내장이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물량을 소화하고 이쪽 구간에서 매집 구간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다시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고요. 이평선은 가격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기간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자 기준에서 20일, 그쵸? 정확하게 11일, 앞으로 2주 정도, 11일 남았으니까 일주일에 5일이죠. 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지나면 이렇게 고가 물량들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이평선은 20일 이평선입니다. 2주 안에 주가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이쪽에 나오는 뭐가 있어요? 지지 구간. 지지 구간이 뭐예요?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해서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구간. 여기잖아요. 여기서 멈췄다고요, 하한가가.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이 가격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닙니다. 왜 여기서 멈췄고, 그리고 반등이 나와도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제가 분명히 여기서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떨어지고 뭘 기다리라 그랬어요? 쌍바닥 기다립시다. 쌍바닥 기다리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줍니다. 이 구간에 이쪽 물량까지 다 솎아 내버릴 수 있는 상황을 줄 거예요. 주식시장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N자로 떨어지지. 그리고 그 N자로 떨어지는 기간 동안 진양고 내장님을 포함해서 항서제약 측에서 적절한 답변을 내놓고 문제 해결을 마친다면 그 다음에는 기술적인 내용과 맞물려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자, 이런 부분을 토대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실전 그 타점을 보여드릴게요. HLB입니다. 1월달 쭉 볼게요. 30%, 그쵸? 30% 1월달입니다. 그리고 2월달 올려서 보면 18%, 그리고 13%는 3월달입니다. 이런 식의 상황을 어디서 확인하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바이오, HLB가 특별한 거 아닌가요? 자, 보세요. 다른 종목 구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반도체 강했죠. 뭐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 3월 달에 75%, 그리고 뭐 반도체 종목군들 있죠. DI 어때요? 3월 달에 22%, 4월 달에 26%의 수익을 만들어냈고요. 최근에도 매수했는데 오늘 15%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가 YC 같은 종목군들 보면, 그쵸? 제가 매도 17%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는데 그 뒤에 매수 오늘 상한가, 그쵸?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큰 수익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게 터진다는 점,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장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자료를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원전 강하잖아요. 그쵸? 원전 강한데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오늘 처음으로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두산에너빌리티 29,000원 매수하세요. 9시 12분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 22,000원 넘어가면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12시 40분 올라갔어요. 28,50원에 얘기해서 21,600원까지 올라가서 한 3% 정도 수익인데, 이런 상황에서 안 팔고 올라갈 때 뭐래요? 매수합시다. 더 사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하기 전에는 우리 기술 같은 원전주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23% 정도의 수익 구간, 고가 돌파 구간을 만들어냈다. 자, 이런 상황을 소통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자료를 계속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요. 당연히 HLB의 타점, 실시간 타점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지 제가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HLB 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보면 단기간에 역회된 숄더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가파르게 떨어졌다. 그럼 반등이 나왔고 그 기대감을 모두 소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FDA 승인이 나왔으면 이제는 실적 찍어야 되니까 기대감이 아예 없어졌겠죠. 그냥 실적 빨리빨리 찍어와,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뭐예요? 다시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다시 통과해. 주가 다 반납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당연히 기대감에 맞춰서 내가 가격을 보는 게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진짜 주식시장은 너무나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그쵸? 제가 실시간 구간, 그쵸?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실시간 가격대가 계속 변화하는데 어떤 가격대까지 올라가요? 지금부터 보세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나요? 그 자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고 있다는 거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는 2주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매매 타점 다 보여드렸는데 2주를 넘어가는 종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차 범위는 있으니까. 그럼 2주 안에 내가 수익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이 내용 딱 받아가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HLB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내가 정확한 타점 잡았을 때 손실 부분 모두 다 돌려낼 수 있습니다. 이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HLB는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 놓고 떨어졌다. 그런데 12월 달에 신고가 구간에 맞물려 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FDA에 대한 승인 신청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존재하게 됐어요. 왜? 통과를 못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기대감이 있었던 그 가격대까지. 지금은 10만 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다중바닥을 만들어야 되는, 즉 쌍바닥을 만들어야 되는 구간에 있고, 이쪽 구간에 내가 적절한 구간의 가격대를 잘 체크를 한다면 10만 원대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리부터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내가 꾸준하게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쵸?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